안녕하세요. 스니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병근입니다. 오늘은 24년 대출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기청이 연장되었고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전세대출이 출시 예정이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대출은 21년도에 끝내려는 걸 2년 연장해서 23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 예상으로는 당연히 연장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나 연장을 하기로 했지만 1년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년만 연장하는 걸 봐서는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결혼 계획이 없으시다면 중기청 대출은 24년 내에는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핫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로 구입자금 대출인데 자세하게 나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거의 23년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무엇이 다른지 마지막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23년 1월 1일 출생아가 있는 자부터 적용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되고 순자산이 4억 6천9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출생아는 입양아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죠. 순자산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은 9억원 이하,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까지 가능하고 DSR 적용이 없는 대출로 LTV는 70에서 80%, DTI는 60%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이율은 특례금리로 1.6에서 3.3%로 5년간 지원되고 이후에는 연소득에 따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대금리 적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전에 있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하자면 DSR 적용이 없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대출 기간은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줄었습니다. 단 이자는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특례보금자리론과 거의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과 가격 정보 중 낮은 금액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정보는 첫 번째는 KB 시세나 부동산 테크, 두 번째는 공시가격, 세 번째는 분양가액, 네 번째는 감정평가인데요. 물론 공시가격으로 봤을 때 한도가 부족하다면 감정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받았던 기존 담보대출을 대환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현재 부담되는 금리이신 분들은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상은 구입 대출과 거의 동일합니다. 23년 1월 1일 출생아가 있는 자부터 적용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까진 동일하지만 순자산으로는 3억 4천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조건은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는 4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80% 이내에서 3억원이 최대이고 금리도 특례로 거의 버팀목 대출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대환이 가능합니다만 3개월 이내의 기존 대출이어야만 돼서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전세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이 비슷한데요. 보증금이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나서 가능한 매물이 늘어났다는 점이 조금 달라졌고요. 연소득이 7,500만원의 한도에서 1억 3천까지 늘어나서 대상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율은 비슷하고 대출 한도는 3억으로 동일합니다. 저출산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나왔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러한 기회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